안녕하세요. 오늘은 ESTP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명랑세린입니다. ESTP 유형분들 들어오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유형 해석을 핵심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유형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MBTI에서 중요한 개념 짧게 설명드릴 텐데요. 혹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지루할 것 같은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특징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MBTI에는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태도지표를 나타내는 외향형과 내향형, 인식기능을 나타내는 감각형과 직관형, 판단기능을 나타내는 사고형과 감정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차원인 인식기능과 세 번째 차원인 판단기능을 합쳐서 심리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리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과 결정을 내리는 판단 방법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리기능에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의식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면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주기능, 이 주기능에 보조를 맞춰서 균형을 이루려는 부기능,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를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3차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식세계에서 아직 덜 발달된 열등기능이 있습니다. ESTP의 주기능은 외향적 감각이고 부기능은 내향적 사고이며 3차 기능은 감정이고 마지막으로 열등기능은 내향적 직관입니다. 도전을 즐기는 ESTP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활동가, 주창자, 수완가, 촉진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친구, 운동, 음식 등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인데요. 활동, 음식, 옷, 사람, 집 밖의 일,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ESTP를 나타내는 다른 문장을 또 소개해보자면 삶을 가장 잘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뭔가 삶을 즐길 수 있는 소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현재를 가장 잘 즐기고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쿨한 유형이라고도 해요. 멋과 재미, 강렬한 삶을 추구하고 브레이크 없이 살아간다라는 표현도 듣는다고 합니다. ESTP 유형분들은 대부분 행동파고 이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불을 밝히고 음악을 틀며 게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ENTP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재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ESTP 유형분들도 재치를 빼면 시체라고 하네요. ENTP 유형분들과 ESTP 유형분들이 재치 대결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마 서로 다른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ESTP 유형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ESTP 유형 곁에 계신 분들은 그들 덕분에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도 흥미진진한 일로 변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ESTP 유형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관찰력이 뛰어나서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감각적으로 놓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타인의 동기나 미세한 감정들도 잘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예상보다 항상 몇 발 앞서서 상대방 중심으로 행동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때로는 매우 동정심이 많고 상대방 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특징이 여러분의 특징이 맞나요? 관대하고 느긋하며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편견을 갖지 않고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갈등이나 긴장 상황을 잘 무마시키는 능력도 있다고 하고요.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고 누구나 만족하는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며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현실적이며 변화를 적극 수용한다고 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그리고 100번 말을 듣기보다는 한 번 경험하고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현재 상황, 현재 존재하는 것, 현실적인 것들을 수용하려는 데 관심이 많고 현재 벌어진 문제 상황에 뛰어난 해결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새로운 시도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부터는 ESTP 유형분들의 진로나 업무 스타일을 살펴볼 텐데요.
이분들은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읽고 쓰는 것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직접 경험함으로써 배우는 것을 선호하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한 것에는 흥미가 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성과 행동과 적응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잘 어울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경찰, 요식업, 마케팅, 건강공학, 건축, 생산, 레크레이션, 분쟁 조정가 등이 있습니다. 워낙에 활동과 관련된 일에는 관심이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직업군도 많아졌네요. 또한 이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타협해야 되는 기업의 창시자로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제가 MBTI 교육을 받으면서 ESTP 유형의 특징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은 이들이 망하기 직전에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면 빠르게 그리고 멋지게 조직을 적자에서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중역으로서의 역할을 잘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계획이나 절차를 판매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계획의 자질구레한 부분을 관리하지 않고 끝까지 이행하는 데도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들이 낸 아이디어를 이들의 것이 아니라고 오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의 세부 계획을 실행하는 조력자가 옆에 있다면 환상의 콤비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SP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뭔가 변화를 자주 주어야겠다는 부담감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 화면 전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좀 움직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ESTP 유형이 개발하면 좋은 점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뜻밖의 사건을 매우 좋아하고 사전 계획 없이 일을 벌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획이 필요한 일에는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 익숙해지고 예측 가능해지더라도 안이함에 빠져들지 않고 다음 단계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워놓은 계획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 소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끈기와 인내심을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일단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ESTP 유형분들 중에 물질 소유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나쳐서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질 소유의 즐거움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ESTP 유형분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별히 처음에는 ESTP 유형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표현을 5가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ESTP 유형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5가지 문장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 또 이 문장 말고 여러분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단어나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ESTP 유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5가지 문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좋아, 우리 게임 한 판 하자. 여기 한 번만 둘러보면 돼. 우리 파티 한 판 벌일까?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서 너 잃은 거 있어? ESTP 유형과 잘 지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이들을 대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때는 재미있게 한번 해보세요. 또 이들의 자연스러운 지적이나 충고가 가볍게 느껴지더라도 이들이 여러분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받아들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들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장황하고 복잡한 설명이나 이론적 근거는 피하시고 여러분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최대한 동원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ENTP 유형분들께서 활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일에 개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비하세요. 제가 MBTI 교육을 받을 때 ESTP 유형분과 INFJ 유형분이 앞에 나와 상황극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친구 한 명이 실연을 당해서 오랜만에 만나 그 실연당한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STP 유형분이 위로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INFJ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어제 차였어. 나 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ESTP 유형분께서 바로 아, 그래? 야, 잘 됐어.
네가 진짜 아까웠어. 걔 진짜 별로였는데 야 잘했어. 괜찮아. 여기 봐봐.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 새로운 남자들은 얼마든지 사귈 수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INFJ 유형분께서 약간 당황을 하시긴 했지만 아 진짜 그렇지? 나 괜찮은 거지?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ESTP 유형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완전 잘했지.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걔 잊어버리고 기분 풀자. ESTP 유형분들께서 본인들의 공통점으로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상황극을 보면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상황극이 다 끝난 다음에 강사분께서 INFJ 유형분에게 위로를 받으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INFJ 유형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별한 상황을 잊을 수 있게 친구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분위기 전환을 해준 것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본인의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왜 헤어졌지?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곱씹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STP 유형과 완전히 반대되는 유형인 INFJ 유형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